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평평해진 순간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과학적 연구는 전 세계 수백 명의 임사 체험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화와 종교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체이탈, 빛나는 터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까지 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환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입니다. 한편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사례도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스코틀랜드의 시골까지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한 놀라운 환생 사례들이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요? 현대 임사체험 연구의 출발점은 한 명의 호기심 많은 심리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입니다. 그는 1960년대라는 아직 과학적 회의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터부시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하던 죽음 직전의 경험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선구자였습니다. 무디 박사가 임사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매우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환자가 수술 중 심장이 멈춘 후 되살아났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이 몸을 떠나 수술실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으며 밝은 빛의 터널을 지나 평화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무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착각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증언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무디 박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병원과 의료진들의 협조를 얻어 심장마비나 수술 중 심정지를 경험한 환자들, 교통사고나 익사사고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차례차례 만났습니다. 연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연구는 과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분야였고 많은 동료 학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체험자들 자신도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조차 미친 소리라며 믿어주지 않거나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걱정하는 상황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디 박사는 끈질기게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약 150명의 임사 체험자들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나이, 성별, 종교,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패턴의 경험을 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무디 박사는 이들의 증언을 분석하여 임사체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체이탈 경험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체험자들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위에서 자신과 주변 상황을 관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밝고 따뜻한 빛의 터널을 지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는 경험이었고, 네 번째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신적 존재와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바탕으로 무디 박사는 1975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담은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던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의료계와 과학계에서도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무디 박사의 연구는 단순히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연구 이전까지 죽음은 모든 의식과 경험의 완전한 종료로 여겨졌지만 임사체험 연구를 통해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무디 박사가 발견한 임사체험의 공통 요소들이 종교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도든 불교도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비슷한 패턴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임사체험이 특정 종교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보편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무디 박사의 연구는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그의 방법론을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사체험 연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도 이 분야의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구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임사체험은 여전히 미신이나 환각으로 치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임사체험 연구는 의학, 심리학, 철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지하게 다뤄지는 학문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레이먼드 무디라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탐구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사체험과 함께 인간의 의식과 영혼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흔드는 또 다른 현상이 바로 환생입니다.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엄밀한 검증을 통해 그 진실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생 사례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닌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들을 동반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환생 사례들은 특히 과학적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집니다. 알레포 지역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경우 출생할 때부터 특이한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전생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기억하는 사건의 장소와 상황이 실제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단순한 상상으로 여겼지만, 아이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정확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가 기억한다는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아이의 증언은 모든 면에서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아이 몸의 붉은 반점은 전생에서 사망한 사람이 입었던 상처 부위와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핑양샥 마을은 환생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더욱 특별한 곳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무려 1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대규모 환생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설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핑양 마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소년 우모의 경험입니다. 그는 전생의 도축업자에게 살해당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모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심지어 범인의 외모까지도 상세하게 기억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과거 실제 발생했던 사건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여성 야호자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전생에 두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가 사망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환생 후 성인이 된 야호자는 자신의 전생 가족들을 찾아가 과거의 추억들을 나누며 실제로 그 가족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야호자의 기억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조사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최면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이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장하는 전생 사건들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문헌과 증인들을 통해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사례가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환생 현상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캐머런이라는 아이의 사례는 서구 환생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집니다. 캐머런은 2세가 되었을 때부터 바라 섬의 하얀 집에서 살았던 자신의 전생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캐머런이 묘사한 집의 구조와 가족 구성원들, 심지어 반려견의 모습까지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으로 여겼지만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받아 아이가 말하는 바라 섬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라 섬에 도착한 캐머런은 마치 그곳이 자신의 고향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집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거에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억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캐머런의 기억은 실제 과거에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생 현상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왕씨 부부가 겪은 경험은 반려동물의 환생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반려견 레노가 세상을 떠난 후 부부는 아들 투안을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투안의 왼쪽 손목에는 죽은 반려견과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생의 존재나 영적 흔적이 새로운 생명체의 신체적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환생 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발생한 사례는 환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20대 여성 하나는 출산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 가족들에게 다시 태어나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몇 년 후 태어난 딸 수자는 2세가 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기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하나의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과거 집의 전화번호까지도 기억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수잔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하나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생 사례들은 죽음이 모든 의식의 종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일관된 패턴과 과학적 검증을 거친 사례들은 우리의 죽음과 의식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임사체험과 환생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문화와 종교, 지역을 초월한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일치하는 패턴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이런 공통점들은 인간의 의식과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의 경우 거의 모든 체험자들이 비슷한 단계를 거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체이탈입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자신의 몸과 주변 상황을 관찰하게 되는 이 현상은 임사체험의 가장 보편적인 시작점입니다. 체험자들은 마치 관찰자가 된 것처럼 냉정하고 명료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렬한 빛의 터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 평화로움을 동시에 전달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체험자들은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삶의 회고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체험자들은 도덕적, 정서적 깨달음을 얻게 되며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고 보고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적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각자의 종교적 배경에 따른 신적 존재들과 만나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체험자들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느끼며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고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임사 체험이 주로 수면 상태이거나 생명이 위험한 극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수술 중 합병증, 교통사고, 익사 등의 상황에서 의식을 잃거나 임상적 사망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체험자들의 경우 임사 체험 이후에 신체적 회복이나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아니타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암 투병 중 임사 상태에서 사망한 아버지와 만나 깊은 평안함과 안도감을 경험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의식을 되찾은 후 놀랍게도 4일 만에 암 종양의 70%가 사라지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임사 체험이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환생 현상의 경우에도 일정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대부분의 환생 사례에서 전생 기억은 어린 시절, 특히 2세에서 6세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전이므로 그들이 알 수 없는 과거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환생 사례에서 나타나는 기억들은 단순히 막연한 느낌이나 인상 수준이 아닙니다. 지리적 위치, 집의 구조와 배치,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과 관계, 심지어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의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캐머런이 바라섬의 집 구조와 가족들을 정확히 기억한 것이나 중국 핑양 마을의 우모가 자신을 살해한 범인의 외모까지 묘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신체적 징표를 통한 전생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알레포 아이의 붉은 반점이 전생에서 사망한 사람의 상처 부위와 일치했던 것처럼 많은 환생 사례에서 이런 신체적 표시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흔적까지도 새로운 육체에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환생 사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증거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장하는 전생의 정보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면 상당수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과거 신문 기사, 공식 기록, 현지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론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핑양 마을 사례들을 조사할 때 사용한 최면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현대 과학 기술을 동원한 객관적 검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환생 현상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상들은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의식이 뇌 활동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정보가 어떻게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전달될 수 있는지, 물질과 정신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 특징들은 임사체험과 환생 현상이 단순한 미신이나 환상이 아닌 체계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가진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치점들은 인간 의식의 본질과 죽음, 이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과 환생 사례 연구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시사점들은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세계관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계에서는 인간의 의식과 정신활동이 뇌라는 물질적 기관에 완전히 의존한다고 여겨왔습니다. 뇌가 손상되거나 활동을 멈추면 의식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사체험 사례들은 뇌파가 평평해지고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도 의식이 지속되고 심지어 더욱 명료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생 사례들 역시 기존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기억과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물질적 뇌가 모든 것을 저장한다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는 의식이나 정보가 물질적 기반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비물질적 차원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완전한 소멸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자들의 증언과 환생 사례들은 죽음이 반드시 모든 의식과 존재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하나의 전환점이나 변화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에 대한 더욱 깊은 의미를 찾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의 경험은 물질적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는 현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사체험과 환생 현상은 인간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유체 이탈을 통한 객관적 관찰, 시공간을 초월한 의식 체험,
과거 생애의 기억 등은 인간 의식의 잠재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넘어선 객관적 연구의 가능성입니다. 임사체험과 환생 현상이 특정 종교나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이런 현상들이 문화적 학습이나 종교적 믿음의 산물이 아닌 인간 의식의 보편적 특성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따라서 종교적 교리나 문화적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과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열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임사체험에서 나타나는 삶의 회고 과정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기록되고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도덕적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현재의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더욱 깊은 의미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임사체험과 환생 사례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확장시키는 놀라운 현상들이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의 선구적 연구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수많은 사례들과 과학적 검증들은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환각이 아닌 체계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가진 실제하는 경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체이탈, 빛의 터널, 삶의 회고, 영적 존재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임사체험의 단계들과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전생, 기억들은 의식이 물질적 뇌를 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이런 보편적 현상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